오늘 뉴스는 엔비디아 어닝 특집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어닝이 발표되기 전에 시장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0.02, 나스닥은 마이너스 0.08, 다우는 마이너스 0.21,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10인데요. 이제 이 수치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현재 모습이거든요. 자, 오버나잇 시장에서 지금 플러스 4.67로 갔는데 보시다시피 대단했습니다. 오늘 자, 변동성이 발표되고 쭉 빠졌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야, 이 뚫을 수 있을까? 이 엄청난 저항대 매물을 단숨에 뚫어버리더니, 자, 지금 오버나잇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과연 엔비디아는 그동안 발표되기 7일 전부터 계속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번에도 쉽지 않을 텐데 어저께 제가 특집을 올려드렸죠.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엔비디아는 또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어지면서 매출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전처럼 오늘 마이너스 1.59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플러스 4.63으로 지금 반전시켰습니다. 일단 한국 주식시장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엔비디아 때문에 지금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네요. 자, 엔비디아는 이날 2027년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962억 2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467억 4300만 달러에서 무려 106%, 몇 프로? 106%나 증가했고요. 전분기 816억 1500만 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18%나 늘었습니다. 야, 여러분,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921억 7천만 달러를 무려 40억 달러 웃도는 수준입니다. EPS도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자, 2.46달러, 전년 동기 1.08보다 무려 128%나 증가했고요. 와우. 자, AI 데이터 센터 사업의 성장세가 전체 실적을 이끌었는데요. 데이터 센터 매출은 890억 달러, 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117%나 증가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해도 18%가 늘어났는데 전체 매출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분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7년 회계연도 3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1,08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제시했는데요.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약 1,040억 달러 수준을 웃도는 전망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죠. 그렇죠?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 역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세를 보였는데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엔비디아가 높아진 기대치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지에 쏠렸거든요. 자, 로이러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가 매우 뛰어난 실적을 내놓지 못한다면 AI 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커질 것이라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황 사장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AI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AI가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컴퓨팅이 곧 매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I 인프라 구축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아주 자신 있는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제 명실공히 장은 이번 주 잭슨 홀 미팅에 워시 의장 입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또 PC 발표가 있었잖아요. 요 소식 묶어서 또 오늘 매크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주요 물가 지표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내달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다수를 이뤘습니다. 지난 2분기 미국의 내수는 최초 발표보다 더 강력했다는 지표도 가세했는데요. 미국의 달러화 가치는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우려를 자아낸 가운데 미국 내수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달러에 상승 압력을 가했습니다. 유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우려에 장중 낙폭을 줄인 것도 달러를 지지했는데요. 자, 뉴욕의 유가는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우려에 낙폭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자, 상무부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7월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로는 0.2%, 전년 대비로는 3.3% 각각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전망과 일치했죠. 다만 전월 대비 상승률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따지면 0.246%로 간반의 차이로 0.3%의 반올림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GDP 수정치는 전분기 대비 연율로 1.5% 증가했고요. 속보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예상치에도 부합했습니다. 미국 내수의 기저 모멘텀을 더 잘 보여주는 잣대인 국내 민간 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는 4.2%로 증가했습니다. 속보치 대비 0.3포인트 상향한 거죠. 자, 엔비디아 제가 소식 좀 전에 전해드렸죠. 일단 뉴욕 증시는 장초반 미국의 끈적한 인플레이션과 탄탄한 내수 지표로 미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이자 약세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죠? 그렇죠. 국채의 모습, 특별히 30년물입니다. 자, 업종별로 보면 산업재와 유틸리티, 기술은 각각 1.07, 0.47, 0.37%로 상승했고요. 반면 임의 소비재는 0.62%, 필수 소비재는 0.40% 떨어졌습니다. 자, 메타는 미국의 주정부가 제기한 청소년 SNS 중독 관련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에 1.07% 상승했고요. 아베크롬비 대단했죠. 오늘 아침에 프리장에서 어닝 발표 있었는데 실적 호조의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하자 무려 35.67%. 이것도 여러분 거의 40% 넘어서 50%까지 갔다가 내려온 겁니다. 반면 자, 화상회의 플랫폼 업체인 줌은 가이던스 실망감에 7.03% 급락했습니다. 자, 일단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각각 4.2240%로 2.70bp 높아졌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오늘 저희 장분석을 이렇게 정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근데 오늘 엔비디아 어닝 때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젠슨 왕이 아마존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마존 주가가 날아갔는데, 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쵸, AMD를 제치고 엔비디아와의 독점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페이스X. 거기에 화답하는 발언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자, 오늘 테슬라 소식 마이너스 1.26%, 하지만 345.82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또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록봇 손실 보전 발언이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머스크가 X에서 유저에게 한번 써봐라, 그록봇이 실수하면 우리가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직접 답글을 단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은행 계좌를 그록봇에 연결해 지출 관리, 이체, 자동 결제까지 맡기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이미 댓글에는 일부러 이상한 이체 시켜놓고 머스크한테 보상받겠다라는 조롱도 달리고 있죠. 그러면 큰일 나죠. 법적 구속력 있는 보상 정책이 아니라 트윗 한 줄이라는 점이 핵심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악재성 뉴스는요. 웹사이트에서 FSD 언급이 빠지면서 중국 셧다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테슬라가 작업 계속 중이라고 진화했음에도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부인했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건 시장이 중국 리스크를 계속 할인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웨이모의 독일 진출입니다. 베론스가 하루에 로보택시 기사 2개, 로보택시 경쟁 심화 프레임이 미디어에서 굳어지는 중이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이 직접 도전하는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가격 인상이 자체 업그레이드 사다리를 망가뜨린다는 비판 기사도 나왔고요. 사이버트럭을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스페이스X라는 것, 또 이것도 주가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일단 준비한 특집 엔비디아 어닝과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더 좋은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캘핑 초단타 클래스 여전히 접수받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 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